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국고초 1부 진행의 박건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요 며칠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도 이 성공 투자를 위한 포인트를 한번 같이 국고초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고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70-4941-0225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1181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시청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정말 든든하고 멋진 남자죠. 나연호 파트너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님, 예. 올해가 뭐 물론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국고초 1부는 네. 이제 오늘이 어떻게 마지막 방송이 벌써 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좀 쏠림 현상이 컸습니다. 네. 근데 뭐 마지막 방송인 만큼 네. 올해 올해 좀 어떤 소회를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올해 우리 투자자분들과 2025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2025년도는 우리 연말에 들어설수록 조금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오르내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2026년도는 좀 긍정적인 우리 한번 시장을 전망해보면서 우리 2025년 뭐 결국에는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 2026년도도 이렇게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국고초 시간 통해서 더욱더 우리 2026년도도 앞으로 더 이런 좋은 정보와 좋은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공개 방송도 역시 뭐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 2025년 정말 이제 마지막 한 주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 그리고 핵심 섹터와 유망주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해 죄송합니다. 우리 새해 전략까지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종목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단기 유망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방송 끝나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우리 2025년 유종의 미를 걷어갈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또 내용입니까? 네, 우리 황금 타점 잡는 VOD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런 타점, 우리가 우량한 종목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타점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육 VOD를 만들어 놓은 만큼 아래 VOD 신청 번호를 신청하셔서 많은 투자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개 방송과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또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먼저 지난주에 상담했던 종목들 AS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 SK하이닉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정말 저희 상담 시간에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도 좀 쏠림 현상이 컸는데 네.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우리 국고초 시간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의미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SK하이닉스도 제가 이 13일 날 여태 우리가 한번 상담으로 잡아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느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너무 일일비하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봤을 때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은 우리 너무 단기 관점, 너무 짧은 시간 관점보다는 이렇게 한번 길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이렇게 여유 있게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내년까지도 HBM 그리고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우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길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저는 이 정고점이 65만 원가량이 되는데 여기 한번 터치하고 그 이상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악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좀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좀 더 끌고 가도 좋다. SK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주셨고 자, 지금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볼게요. 자, 테크윙도 뭐 지난주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네. 오르긴 좀 올랐습니다. 예. 추세가 이어질지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다면 이런 대장주가 가면 그 밑에 있던 종목들이 동반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보처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차례 좀 AS를 문의 주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런 반도체 업황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워낙 지금 단기 낙폭이 크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 3개를 받고 어느 정도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이 주봉상에서도 과매도 구간에서 터닝포인트가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 살아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간다면 같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단기 낙폭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순차적으로 이 개파락의 갭을 메우는 55,000원, 5만 원, 그다음에 55,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더 살아있을 경우는 이 위에는 그때 한번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잉 AS 해드렸고요. 역시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이번 주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역시 이 HBM 필수 장비를 만드는 TC 본더를 만드는 기업이죠. 물론 한화라는 이런 경쟁 기업이 생겼지만 이 HBM 수요 2026년도까지도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HBM 쪽에서 이 엔비디아, 루빈의 HBM4가 탑재가 되고 그리고 기타 이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자체 칩을 지금 개발을 나서고 있으면서 HBM 수요가 여전히 지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독보적인 HBM 필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미반도체도 사실 그동안 좀 눌림을 받았지만 역시 이게 요즘 장에서는 너무 일일비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반도체 섹터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저는 지난번 고점이 한 16만 원 근처가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16만 원 근처 정고점 목표가 한번 설정하시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좀 더 길게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한번 AS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또 얘기했던 포스코홀딩스도 얘기해 볼 텐데 포스코홀딩스도 좀 올랐습니다. 물론 뭐 어제 마지막 거래일은 좀 하락 마감을 했지만 네. 어떻습니까? 포스코홀딩스 이제 조금 좀 시세가 나올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예. 좀 중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네네네. 자, 최근에 이런 뭐 화학 전통적인 산업들,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들이 이제 그동안의 악재를 뒤로하고 저는 2026년도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여러 사업을 하죠. 뭐 자회사들이 2차전지 소재, 건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뭐 발목을 잡았던 악재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여기 한번 이 고점 저항 라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 중장기로 봤을 때 이걸 돌파하고 윗방으로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시고 한번 이 35만 원 이상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다음 40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좀 추세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지만 최근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오늘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황을 봤을 때
CDMO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어느 정도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혜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이 지난번에도 한번 셀트리온을 드릴 때 항상 이 기업이 이 마의 구간이 있거든요. 이 20만 원 이 저항대에서 항상 걸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우리 갖고 가시면서 1차적으로 이 20만 원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이걸 한번 강하게 뚫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걸 강하게 뚫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기회비용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 종목을 저는 오래 갖고 갈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은 좀 길게 보시고 안전한 종목이니까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상담했던 종목들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역시 나연호 파트너의 핵심 성공 비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정말 이제 2025년에 끝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번 한 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까다로운 장이었거든요. 2주 전에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시세를 탄력을 받는 장이었다면 이번 한 주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주간 증시 리뷰를 해보면 지수는 국내 증시는 이런 박스권 속에서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하고 까다로움을 느끼셨을 이유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지수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들이 탄력이 받으면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만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수급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탄력을 못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대표적으로 지수는 빨간볼이 나오는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장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주 동안의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런 반도체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선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번 강세를 보여줬다. 순환에서 강세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우리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박스권 상단,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단기 관점에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은 그런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월간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이 이런 좀 까다로운 시장이 펼쳐졌다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한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음봉을 받으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이번 코스닥 시장은 좀 눌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음봉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들인데 결국에는 우리 오늘 주제에서 보셨듯이 저는 지금 구간은 좀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구간이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월간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무너뜨리고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동안에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결국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초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1485원, 85원, 1480원대까지 계속
고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물론 이게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한번 급격하게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도 고환율보다는 뭐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고환율 때보다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향후 전망 및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지금 아마 지금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한 주 동안에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올랐거든요. 자, 하지만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단기 과열거래 접어섰거나 그리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타 못 올랐던 이런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낙폭해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바로 이 우리 지금 앞에서 AS 드렸던 뭐 한미반도체, 뭐 테크잉 이런 종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단기 관점에서 못 올랐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낙폭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런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면 이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지금 종목들이 눌림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보다는 저는 당연히 홀딩의 의견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환율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년 2026년 증시 부양 정책,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업 정책,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붐업 활성화 정책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내년에 준비하는 구간, 그리고 2026년도는 좀 긍정적인 한번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에 지금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핵심 섹터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종목 장세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바이오와 반도체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섹터로 한번 들어가서 결국엔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AI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갖고 가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저는 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을 발표를 하면서 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GPU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구글의 TPU 기반으로 이런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새로운 이런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으로 봤을 때도 D램 가격 지금 꺾이지 않고 있죠. DDR4까지 지금 원래 단종이 되었어야 될 DDR4램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이런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위에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소켄 같은 모멘텀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이죠. 우리나라 대장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면 역시 반도체 섹터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항상 우리 제약바이오 2025년도에 우리 제약바이오를 국고처 시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서 정말 대박주도 많이 탄생이 됐었죠. 예를 들면 프로티나, 로키트헬스케어, 인투셀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기본 보통 저점 대비해서 300%에서 500%가량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바이오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파트너사로 도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노라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 지금 다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다양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고 단계별 기술료라고 하죠. 마일스톤 수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봤을 때도 강조드렸던 ADC, 오가노이드, 의료 AI 산업 2025년도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2026년도도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글로벌 바이오학회 모멘텀이 바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당장 다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학계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지 딱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음봉 3개를 받고 굉장히 몸통이 얇은 십자 도지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이 눌림을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 FSD가 불러온 패러다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FSD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 간에 지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업들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월 달에 있을 CS 2026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핵심 이 산업으로 소개가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심주 AS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우리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차량 보안 쪽에서 첫 번째로 아우토크립트예요. 자, 이 기업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항상 이걸 보시면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은 꼭 주가에 수렴하는 상승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런 자율주행이 커지게 되면 차량 보안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탄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기업들은 역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더 길게 보시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우리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HBM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에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에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끊임없는 지금 한번 대시세를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 캐파를 확대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런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선 반영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굉장히 어렵고 보유자 영역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이 바로 못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저점에서 잡아두면 우리가 시간 갖고 여유 있게 봤을 때 좋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세를 많이 뽑았던 만큼 올해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도 최소 60% 이상은 익절하시는 전략이 맞다. 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최근에 우리 머니플러스와 진짜 주식에서 잡아드렸던 삼성전자도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반도체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삼성전자 갖고 계셨던 분들도 우리 한번 13만 원, 15만 원 단계별로 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강조드렸던 바이오에서 프로틴인데요. 의료 AI에서 신약 개발 쪽이죠.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머니플러스 시간에도 잡아드려서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역시 지금 프로틴을 보시게 되면 제약 바이오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서 굵직굵직한 강한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시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제약 바이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프로티나는 2025년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제약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눌림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최근에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HL 만두예요. 자, HL 만두는 우리 익숙하실 겁니다. 원래는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기업이 신사업으로 미래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쪽이에요. 특히 이 기업은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대차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CES 2026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최근 들어서 단기간점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림 구간에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 로봇 기업들 단기간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지금 눌림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미래 성장성을 먹고 가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이 두 가지 미래 산업에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HL만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타예요. 노타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최적화하고 경량화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삼성전자에 최근에 기술 공급을 했고 LG, 퓨리오사 AI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노타 같은 경우는 익숙하실 거예요. 11월 말에 우리 국고처에서도 한번 잡아드리고 상한가와 더불어서 70% 이상의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한번 터치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노타 같은 경우는 눌림 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재관심 가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정말 2025년에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시드렸던 무료 관심주 외에도 제가 이번 새롭게 찾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 단기적으로 좀 뛰어오를 수 있는 유망주들 더 이 무료 방송에서 더욱더 면밀하게 공부하는 시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종목 그리고 핵심 전략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연말 우리 잘 마무리하시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